자, 관성이 편중되거나 혼잡한 사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관살, 즉 정관과 칠살은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되고 음양이 같으면 칠살이 되죠. 편관. 그런데 이거를 칠살 이런 경우는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 관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 정관은 바른 관이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뭐 법, 질서, 관청, 관직, 직장, 명예 이런 것들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정당하게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관직으로는 행정관의 역할을 본다. 그래서 정관은 일반적으로 행정관료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편관은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느 정도 편관 중에서도 재화가 이루어진 것을 편관이라고 하고 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칠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편관은 어느 정도 재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편관은 이제 특수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고시라든가 고시 같은 걸 봐서 국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숙살직관 그래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관직 그래서 뭐 군인이나 경찰, 뭐 법 관련된 법관, 무관, 군인, 군속, 경찰, 형무관, 그 다음에 별정직 기관은 그래서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임시직이나 특별 채용이기 때문에 그 뭐죠? 정무직, 예컨대 뭐 선출직 이런 것도 편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선출직에 해당되는 게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일종의 이러한 정치인이 편관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장관과 같이 대통령의 임명에 하여 고관되는 정무직도 편관이라 할 수 있겠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은 일반 행정관료, 그 다음에 그 이외 나머지는 편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칠살은 편관과 같으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와 관련해서 일곱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사정없이 일주를 극하기 때문에 좀 무섭다. 그래서 이거는 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편관을 칠사라고 한다. 일종의 편관과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재화가 이루어졌나 안 되냐라는데 그냥 같은 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귀살이란 말도 있는데 귀살이란 말은 칠살과 같은데 역할은 칠살보다 더 흉하고 무섭게 귀신 귀자잖아요. 그래서 더 흉하고 무섭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칠살과의 구분은 일주의 강약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일주가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을 감당할 수 있으면 칠살을 하고 일주가 태약하여서 악살의 피해가 심할 때는 귀신 귀자를 붙인 귀살을 한다. 그러니까 일주가 그래도 칠살은 견딜만 한 거예요. 일주가. 그런데 귀살은 일주가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 거에는 일간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칠살이 너무나 세서 감당이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관, 편관, 칠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편관과 칠살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칠살을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재화시킬 거냐,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은 원래 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르는 방법. 어떤 것이 드실 때 그 드센 걸 잡으려면 더 힘센 사람이 나와서 누르는 방법. 또 하나는 그 기운을 빼는 방법. 빼는 거 뭐라고 했죠? 설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신왕이고 재가 약하면 관살이 사주 속에 있거나 대운을 만나면 길하다. 그것은 관살이 비견 및 겁재를 억제하고 재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는 관살, 이거는 이제 비견은 뭐죠? 나와 같은 거라고 했죠. 관극가. 그래서 칠살이 나의 재물을 탐내는 겁재를 극에 주면 내가 편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관살이 있어야 좋고 만약에 신약하다. 그 다음에 재성을 많고 신약하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으로 했잖아요. 내가 약한데 재물도 많아요. 그러면 더더욱 내가 기운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관살은 뭐죠? 재생관. 재물의 생을 받은 관살은 더 날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신약하면 칠살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살인 상생이라는 게 뭐냐면 인성으로서 칠살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관생인이죠. 관생인. 자, 관의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칠살은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 관에는 정관과 칠살이 있다. 그런데 이 기운이 너무나 드세요. 그래서 이 기운을 빼는 방법은 인성으로 생해주기에서 관의 기운을 설계시킨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시키면 된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칠살의 기운을 빼내어 일주를 생하게 일주의 근원이 되고 보금 뇌과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탐생만극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덕이라든가 자비심 또는 신앙으로 칠살을 교화시키는 것과 같다. 고로 살인상생된 칠살은 어지간해서는 주인인 일주를 배신하거나 흉악하게 변하는 일이 없다고 하겠다. 그다음에 합살법은 이 칠살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그래서 칠살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이 흉환작용을 하지 않죠. 밑에 보면 이거죠. 자, 한번 이걸 예를 들게요. 자, 병화일주가 있어요. 그런데 칠살이 임수가 있죠. 임수가 오면 뭐예요? 수국화를 해버리잖아. 이 병화를 임수가 와서 꺼버린단 말이죠. 그걸 봤죠. 이게 칠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정화. 만약에 정화가 여기 온다. 또는 뭐 대운에서 오거나 사주 원국에 있다. 근데 옆에 바로 정화가 있다. 그 뭐죠? 정임 한목이죠.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화는 나의 겁재예요. 나의 겁재인데 이 정화를 임수와 합을 해서 정임 한목. 목은 뭐예요? 나에게 인성이 되죠. 목생화니까. 그러니까 이 비겁도 없애버리고 칠살도 없애버려요. 둘이 합을 해가지고 두 개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준 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합 같은 걸 인해서 살을 합을 해버리는 경우는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 양인합살 또는 살인상정인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정임 한목으로 임수를 제거를 해버려서 병화가 숨쉴만하다. 이거를 합살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식상제사법. 여기 식신제사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식신제살. 자, 이거 예를 들면 자, 똑같이 해볼까요? 병화. 자, 병화가 있고 칠살은 뭐죠? 임수입니다. 임수예요. 그럼 이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칠살을 제거하려면 식신이 뭐예요? 병화에게 식신은 뭐죠? 식신은 뭐죠? 병화에게는 화생토, 토죠. 토면서 음양이 같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렇죠? 그게 식신이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음양이 같은 게 식신이죠. 그럼 뭐죠? 무토예요. 무토. 그렇죠? 무토가 양의 토잖아요. 자, 그럼 기토는 뭐죠? 상관이 되는 거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원래는 무토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임수가 병화를 수국화로 극을 해줘. 그런데 이 무토가 어떻게 돼요? 임수는 꼼짝마. 왜? 어떻게? 토국수로 극을 해버려요. 또는 이게 임수가 뭐라고 그랬죠? 큰 호수. 무토는 뭐죠? 산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물이 넘칠 병화로 오는데 무토가 딱 댐을 만들어서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으로서 살을 잡았다. 그래서 식신제살 그랬죠? 그래서 식신제살이다. 그래서 식상 상관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신제살. 자, 관살의 역할 및 작용. 관살 또는 관성 이거는 정관과 칠살 즉 편관을 말하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대체로 그 역할은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왕. 내가 강해요. 일주가 강하고 재가 약해요. 근데 관살이 사주 속에 있거나 대오를 만나면 길하다. 앞에서 나왔죠? 그것은 관살이 비견 및 겁재를 억제를 해서 내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나에게는 나의 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 재성이 많고 신약이면 관살이 없어야 길하다. 이건 왜 그러죠? 자, 재성이 많고 신약이면 뭐예요? 제다 신약사주죠. 제다 신약사주. 내가 약해서 재성도 컨트롤 안 돼요. 그런데 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으로 넘치는 재물로 관을 더 사주죠. 그러면 관의 기운이 더 들떠서 내가 그걸 더 심하게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좋다. 관살이 비교 및 겁재를 극해서 신약이 더욱 신약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림을 설명하면 자,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한데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재물은 뭐 재생관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재성은 관을 생해줘요. 관은 뭐죠? 내가 약하고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관이 힘이 더 세지겠죠. 재생관으로. 그런데 내가 약해요. 그런데 관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관그가 여기 있죠. 관이 극을 하죠. 그럼 내가 더 약해지죠. 내가 약한데 내 재물이 이 관을 생해줘 가지고 이 생을 받은 관이 나를 더더욱 극하게 하니까 내가 안 좋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한데 신약하다. 그러면 인성, 인수와 편인이 약하면 인성, 즉 인수와 편인이 약하면 관사를 만나야 사주가 그래진다. 그건 왜 그러죠? 자, 인성은 누굴 생해요? 인성은 나를 생해줘. 인생아. 자, 나를 생해주니까 좋죠. 근데 인이 쇠약해요. 근데 관이 많아요. 관이 여기죠. 관생인. 그러면 자, 이 인성이 나를 생해준이라고 힘이 빠져 있는데 관이 와서 힘을 주죠. 인성한테. 관생인으로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성이 약할 때는 관이 와서 인성을 생해주면 결국은 누구한테 온다? 그 영향발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기운이 세지는 거니까 좋다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다가 인수마저 약하면 관사를 만나야 사주가 길하다. 반대로 신약사주의 인성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관사를 만나면 사주가 불길해진다. 내가 신약사주인데 관이 인성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오히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 관성을 만나면 또 인성이 또 세지죠. 그러니까 안 좋겠죠. 자, 그것은 신약이라도 인성이 심하게 왕성하면 신왕이 되는데 신왕이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왕성한 일주의 기운을 누출시켜 오행이 좋아야 되는데 인수가 식상, 즉 식신이나 상관을 직접 파극함으로 왕성한 기운을 누출시킬 수 없게 된다. 또 인수가 왕성할 때 관사를 만나면 관살이 인수를 생조하여 왕성한 인수가 더욱 왕성해져서 사주가 불길해진다. 자, 이 뒷부분을 방금 이야기했어요. 관이 인성을 생해서 더 생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근데 자, 인성이 왕한 경우는 왜 안 좋냐면 자, 내가 관생인 인생하로 흘러가면 나도 기운을 내가 받은 기운을 여기 와서 정체시켜 버리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설기시켜야 돼. 그러면 아생식이죠. 아생식. 이 식신으로 가야 돼요. 식신으로 기운을 빼줘야 되는데 인성이 많으면 뭐죠? 인극식이죠. 인극식. 여기죠. 인극식. 인성이 그걸 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시켜야 되는데 인성이 식신을 극을 해버리죠. 식상을. 그러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주 속에 관살 및 재성과 인성이 있을 때 신왕이면 관살이 용신이 되고 신약이면 인수가 용신이 되나 자, 내가 신왕하면 강하면 뭐예요? 나를 좀 눌러줘야 되겠죠. 그럼 나를 누르는 뭐다? 관살이 용신이 되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신약이면 내가 기운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키워주는 거 뭐예요? 인생하죠. 인수가 용신이 된다. 자, 재성과 인신이 양립하여 그럼 제극인이 돼 있죠. 그 세력이 막상막하인 때는 사주 속에 관살이 있거나 관살운을 만나야 길해진다.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되죠. 재생과 관성이 둘 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려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통로를 소통시켜 주는 거죠.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뭐다? 속에 사이에 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 관생인. 그렇죠? 자,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서 이게 통로가 안 되는데 이때 여기에 관이 오면은 자 여기 오죠. 재생관, 관이 사이에 들어와요. 이 재와 인 사이에 관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관이 들어와서 원래 재극인은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극을 하는데 이 재성과 인성의 극 사이에 뭐가 와요? 관이 와서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상통하여 뭐 그 말입니다. 일주의 기운이 서로 통하여 재생관, 관생인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자, 5번. 사주에 관살과 식상이 있을 때 우선 신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상과 관살의 강약을 비교하여 관살이 약하면 재관으로 용신을 삼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관살이 약하면 재관으로 용신을 삼는다는 것은 재생관으로 재성이나 관성을 용신으로 삼고 관살이 강하면 뭐다? 이걸 극해 줘야 되겠죠. 관살이 강하면 뭐예요? 일주를 극하기 때문에 관극아 내가 극을 너무 심하게 받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식극관. 그래서 관살을 눌러줘야 되죠. 강한 거는 눌러주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그래서 관살이 약하면 기운을 주는 재생관으로 그 재성을 써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관살이 너무 강하면 기운을 찍어 누르는 그래서 식극관. 이걸로 해서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죠. 신왕에다가 관살, 식상 양쪽이 건강하면 극기할 팔자다. 관도 높고 본인도 튼튼하고 관도 강하고 그 다음에 식상 재주도 많다 그러면은 극기할 팔자다. 신약이면 극제하거나 극류교가. 신약한 뭐든지 그 사주는 신약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약하면 극제 심하게 극을 당하거나 극루교가. 극은 뭐요? 극과 누설이 서로 교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빈하거나 요사할 팔자다. 왕성한 관살을 식상이 억제하고 식극관이죠. 있는 사주에서 재성 또는 인성이 있을 때가 있다. 이 경우 재성과 식상이 있어서 식생재, 재생관 해서는 식상이 그 역할을 못하므로 불기라며 식상생재는 식생재, 식생재 재생관 해서는 그 식상이 그 역할 못함으로 불기라면 또 인성이 식상을 억제해서 안 된다. 인극식이잖아요.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하죠. 인극식에서도 억제해서도 안 된다. 자, 관살이 식상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에 관살을 그렇죠? 관살 식극관으로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식극관 식신이라든가 관상이 식신이라든가 식상이 관을 또 정관, 편관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관살을 식상이 억제하고 있는 사주에 있어서 관살은 약하고 식상이 왕성하면 앞의 경우와 반대로 이제 뭐예요? 식상이 왕성하고 재성이 관살이 약하면 식상을 뭐예요? 식상이 너무 드세죠. 그럼 식상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어떻게 눌러줘? 인극식이죠. 인극식. 인수가 식상을 억제해야 사주가 좋아지죠. 또는 뭐다? 관성의 힘을 키워주면 되죠. 뭘로? 재성으로. 재생관으로 관성의 기운을 생해주거나 인극식으로 즉 인수로 식상을 억제해줘야만 사주가 길하다. 그 논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거를 외운 거를 다 응용해서 이렇게 대비하면 돼요. 자, 육신의 성격이나 역할에서 보편적으로 정성은 길하고 편성은 흉하다고 구분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관성, 즉 관살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일주가 굉장히 약해요. 약할 때는 정관도 흉이 돼요. 왜? 살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아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태약해서. 그래서 정관도 뭐다? 직장에 다니는 힘도 없는 거죠. 이 정관도 원래는 정관은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태약해요. 그럴 경우는 이 자체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 편관 이 말이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주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뭐다? 편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편관도 결성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관도 너무 많으면 편관이나 칠살의 특성이 나타나고 편관도 재화가 되면 뭐다? 희용신하게 되면 정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뭐 정관, 편관 이렇게 획일적으로 논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주 속에서 안에서 재화가 되는지 아니면 뭐 또 이게 작용이 나쁘게 작용하는지 좋게 작용하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정관이 없는 경우 편관을 정관으로 쓰는 경우 예컨대 여자 사주에 정관은 없어요. 그럼 남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편관이 있으면 편관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이기 때문에 정관이었을 때만큼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관은 어디까지나 편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8번 말이 있어서 결론은 뭐죠? 정관, 편관이란 말에 그 용어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말자. 융통성 있게 봐라 이거죠. 자, 원국에 관살 혼잡되어 있는 경우 되어도 나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신왕한 경우. 자, 항상 신왕한 경우는 웬만한 이 관살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활용하기 때문에 좋다. 둘째, 합 또는 충거 앞에서 배웠어요. 거관 유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거살 유관 살을 합을 해버려요. 아까 병화가 임수가 했을 때 살인데 정화가 와서 겁재가 와서 정임 한목 그래서 이 살을 합을 해서 없애버리고 관만 남겨놓는 거예요. 또는 거관 유살 관을 없애버리고 살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편관과 정관 즉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게 제일 나쁜 거고 관살이 혼잡됐을 때 하나를 없앴다. 예컨대 정관을 없애버리면 편관만 남겠죠. 그럴 때 편관만 남아있어도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어서 혼잡되어 있는 것보다는 좋다 안 좋다? 좋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에서 정관을 없애던 칠살을 없애던 그런 경우는 혼잡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주 중에 관살이 혼잡되어 태거할 경우 가난한 집안이나 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가 많고 출생될 때부터 버림을 당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성격적으로 항상 초조하거나 불안한 상태로 잘못하면 피해망상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극단적인 사고를 많이 치거나 불구가 되고 항상 질병이 떠나지 않아 건강도 부실하게 된다. 일복이 많아 가정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커녕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고 직장의 경우 위험하거나 힘들어 남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죽도록 일해주고 봉급도 못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관제 구설과 송사가 끊이지 않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심할 경우 남치나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참조하시고요. 자, 남자의 경우 자성궁과 처궁이 불미하여 동서에 득자거나 불효자식을 두게 되며 자식을 낳고부터 하는 일이 잘 안되거나 되는 일이 없어져 재산마저 감소하고 망하는 예가 많으며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심한 경우 무자인 경우도 있다. 처 또한 악처를 만나거나 무능한 처를 만나 항상 고민하게 되고 처로 인한 파재나 관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도 결혼한 후나 자식을 낳고서부터 직장 변동을 자주 하거나 승진이 잘 되지 않고 역량 부족으로 조기 퇴직을 당하는 등 이른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에 시달리는 예를 흔히 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재가 합하여 재생살이 더욱 불길하게 작용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는 관살 때문에 힘이 드는데 처에 해당하는 재성은 관살을 또 생해주는 역할이요. 자식에 해당하는 관성은 다시 관살의 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식은 뭐라고 했어요? 관성이라고 했어요. 남자 입장에서 뭐죠? 아들은 평관, 딸은 정관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지만 남편 입장에서 즉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처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관으로 관을 생해지고 자식은 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칠살이기 때문에 관에게는 뭐다 비견겁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이기 때문에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 처나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더 일간 가장이 아버지가 시달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는 관살 때문에 힘이 드는데 처는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고 또 칠살을 생해주고 자식은 또 관이르죠. 정관과 칠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힘을 보태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살의 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 얘기예요. 한편으로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처와 자식이 결속하여 자신을 가장으로서 존중커녕 따돌림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 실제로도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도 자식과 내가 관살이 혼잡됐다. 사주 일주가 그러면 부인이 재물인데 재성이 나 위에 다른 나를 괴롭히는 관살에게 힘을 보태주거나 또는 자식들이 그 힘을 보태준다.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의 경우에 중도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살이 태가한 사주는 매사에 자신감과 독립심이 약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생각이 많아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지금 관살이 태고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한번 이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관살이 태고하면 어떻게 돼요? 관살이 태고하면 나쁘죠. 왜? 여자는 한 남자가 있는 게 좋죠. 근데 관살이 태고하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덕도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 관살이 많은 이 여자 사주에 관이 많고 살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관인상생 하나 돼 있는 거 정도가 좋은 거지. 관살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뻘짓거리 하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이 많으면 여자가 많다 그러면 그거를 좋게 볼 건 아니에요. 젊어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정이 편집풍파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썩 좋게 볼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남자분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 재성이 많으면 여자로 풀지 마시고요. 돈으로 푸세요. 돈으로 많이 버세요. 그래서 가족들 위하면 좋잖아요. 그 여자로 풀어버리면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은 여자와 돈인데 여자로 풀어버리면 당연히 돈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쨌든 결혼 생활과 편치풍파를 겪을 수 있다. 시어머니 앞으로 하거나 딸을 많이 낳기도 하고 박복한 여자로 소실이 되거나 화류계에 몸을 닿게 되는데 또는 정교에 귀하여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교에 귀하는 거예요. 정교는 속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잡동사니 번뇌가 덜하겠죠. 정교에 귀해버리면 정교에서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속세에서 사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 인간적인 욕망, 갈등,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정교에 귀해서 오로지 구도자의 정신으로 살아버리면 사주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정교에 귀한 사람은 굳이 사주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무재성 사주와 무관성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태과즉 불급, 많은 즉 없는 것과 못하다. 많은 것이 넘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태영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로 제가 말씀드렸죠. 다자는 곧 뭐다? 무자와 통한다. 알파요 오메가다. 많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자가 의외로 또 남자 복이 없다. 남자가 인연이 없다. 재성이 많으면 재성이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다. 무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지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무죄사주 중에 재벌급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무관사주 볼까요? 무관사주. 제가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의 남자는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여도 명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명예를 탐하는 성격이 강하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를 탐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이것도 알면, 사주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명예감투인 허관을 쓰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창회장이나 지역사회 무슨 의원 등의 감투를 욕심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요. 제가 우리 흑석부동산협의 회장도 2년 하라고 했는데 그냥 1년 하고 던지고, 우리 그 원광 뒷달대 1회 제가 동양학과 회장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억지로 했어요. 7번에 만료 사양학 그때 사주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6개월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탐내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러냐면, 관성이 없을 경우는 재물과 여자를 지키거나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허관을 이용하여 재성을 지키는 역할을 보충하기 위한 생각도 깔려 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 감투를 쓰는 경우가 유리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감투를 안 쓰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재물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주식의 투자에 관한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 재성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잘 알면 이 사주로 푸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여성인 경우 자기를 극제하는 관성이 없을 경우, 그러면은 여자가 혼자 살고 남편의 간섭을 싫어하면 얼마나 천방지축해요.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내끼는 대로 색정을 탐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앙한 여자 사주에 관사론이 오면 자신만만한 척하거나 콧대가 높은 척하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10중 8구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예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 어느 육신이 편중되거나 없는 사주는 혼자서 늘 뛰는 것 같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또한 아무 상대나 구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무죄인 남자. 이제 무죄인 남자. 자, 돈이 없는 남자 한번 보세요. 돈이 없는 남자. 무죄인 남자는 무관인 여자를 만나기 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여자예요. 근데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복한 거예요. 운이 그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누굴 만나면 여자는 남자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무관인 여자를 만나기 쉽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 복이 없는 서로 끼리끼리 만나기 쉽고 이 말이에요. 무관인 여자는 무죄인 남자를 만나기 쉽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둘 다 모두 상대방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고로 무죄나 무관인 사람은 아예 처덕이나 남편 덕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마음 비우고 사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로 이제 하나 마무리하겠는데요. 굉장히 집안이 좋습니다. 재벌 그러니까 유명한, 여러분들 알만한 집안의 장녀예요. 남편도 의사고 뭐 그런데 이 마음을 비웠대요. 이승에서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도 전국 산을 답사다니라고 아우디 차 한 대를 폐차시킬 정도로 전국을 이렇게 다녔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괴로웠거나 허해서 전국 산을 답사를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차를 한 대, 외제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 수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한테 잘해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원래가 이제 부부가 그러잖아요. 전생에 서로 빚진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그 빚을 다 갚아버리고 다음 생에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산대요. 얼마나 굉장히 괴롭겠지만 굉장히 현명해요. 수도자적인 자세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좀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한 해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충분히 내 앞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